소송을 어쨌든 진행하기 전에 일단 얘가 소유권을 넘겨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관계를 동결시키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가처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가처분이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소송 진행 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처분 등기를 하고 한 달 뒤에 소송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가처분이 있다는 얘기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 아니면 진행 예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처분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일반 매매로 거래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중개소에도 안 하겠죠. 앞에 가짜가 있죠. 무슨 뜻이에요? 임시라는 뜻이에요. 임시라는 뜻이고요. 가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소송을 전제로 어떤 그 소송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서 법원에서 임시로 하는 처분 명령이에요. 임시 처분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소송을 진행할 거야. 근데 내가 어떤 권리관계를 동결시키고 싶어. 그때 내가 가처분을 일단 걸어놓고 그 다음에 소송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추가적으로 권리가 안 붙게 되니까. 우리가 가처분은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죠. 자,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A라는 분이 계세요. 부동산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이 부동산 외에도 다른 부동산을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부동산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하나. 뭐가 있죠? 그죠? 종부세예요. 종부세. 이 부동산만 없으면 종부세를 안 내도 돼. 근데 그럼 이 부동산은 근데 또 처분하기도 싫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처남을 불러요. 처남을 불러서 처남이 저 부동산 상황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만 없으면 내 종부세를 안 내도 될 것 같아. 근데 처분하기도 좀 그래.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처남이 소유권자로 등록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형님 일인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등기부상에 B로 기재가 돼요. 자, 이건 정상적인 매매예요? 아니죠. 얘가 매매 대금을 주고 소유권을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자, 이 부동산의 진짜 소유자는 누구예요? A예요. B는 무늬만 소유자예요. 서류상으로만 소유자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A가 진짜 소유자고요. B는 처남은 무늬만 소유자예요. 이거를 뭐 했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소유자는 A인데 서류상으로만 다른 사람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어.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명의신탁. 이 명의신탁은 불법이죠. 불법. 자,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저 A라는 분이 다른 부동산을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을 가지고 와도 종부세를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남을 불러요. 처남을 불러서 처남, 이제 나 다른 부동산 팔았으니까 이거 소유권 나한테 다시 이전해줘 라고 얘기해요. 이제 원상 복구해줘. 처남이 뭐라고 해요? 최꼰대 왜 그러세요, 형님? 이러는 거죠. 자, 처남은 돌려줄 생각이 없어. 자기 것도 아닌데. 자,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내 물건인데, 내 소유권의 물건인데 안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가는 거죠. 소송 진행. 자, 예전에는 소송 진행하게 되면 국가에서 어떻게 해줬어요? 국가에서 직권으로 예고 등기를 이렇게 기재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경고해주는 거죠. 경고해주고 선의 폐지를 막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거 아무도 소유권 이제 안 받아가겠죠. 문제가 있는 물건이니까 소유권 뺏길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권리관계를 동결시키고 난 다음에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누가 승소할까요? 자, B는 착해요, 나빠요? 나빠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소유권 취득한 것도 정상적으로 매매대금 주고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B는 나빠요. A는 나빠요, 착해요? 나빠요. 근데 이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A 거예요. 자, A는 착해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누구 거예요? A 거예요. 그럼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B는 완벽하게 나쁜 애잖아요. A는 뭐예요? 애매모호하죠. 일단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 얘가 맞아. 근데 명의신탁 자체는 나쁜 짓이야. 그래서 명의신탁은 별도로 처벌받아요. 근데 어쨌든 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는 A가 맞으니까 국가는 A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A가 승소하게 돼요. 그러면 A가 승소하게 되면 B의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말소되겠죠. 예고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예고등기는 소송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목적 달성한 거로 보고 말소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예고등기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자, 소송을 진행을 해요. 자, B는 그러면 소장이 날라왔으니까 시간의 문제지 소유권 다시 무효 처리될 거 알잖아요.
그럼 B는 어떻게 해요? 그쵸. 그 어리숙한 친구 C를 또 부르는 거예요. C를 불러서 C야 너 좋아하는 거 알지? 20억인데 10억에 줄게. 이렇게 넘겨버려요.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시간이 지나서 A가 소송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B는 착해요, 나빠요? 나빠요. A가 승소했으니까 B의 소유권은 무효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C는 착해요, 나빠요? 자, 일단 이거를 혹시 얘가 명의신탁해서 소유권 이전한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한 거면 법률적으로 나쁜 애예요. 근데 얘기 안 했겠죠.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얘는 법률적으로 착해요, 나빠요? 착해요. 자, A는 어때요? 착해요, 나빠요? 지금 뭐냐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얘가 맞긴 해요. 하지만 이 문제를 누가 일으켰어요? 본인 스스로 일으켰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럼 얘는 완벽하게 착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아까 뭐냐면 해외에 5년 동안 갔다 오신 분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남이 서류를 위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착해요. 하지만 이분은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는 맞지만 이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인 거예요, 얘는. 자, 얘는 중간, 얘는 착해요. 그럼 법원은 누구 편 들어줘야 돼요? C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A는 C로부터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C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못 받아와요. 이때 B는 소유권은 못 가져오지만 왜냐면 이 문제가 일으킨 또 상대방은 누구예요? 처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처남이 그냥 소유권 넘겨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처남이 안 넘겨줘서 지금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처남한테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C로부터는 소유권을 못 가져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죠. 이게 예고등기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소송하는 사람이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거예요. 소송을 어쨌든 진행하기 전에 일단 얘가 소유권을 넘겨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관계를 동결시키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가처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가처분이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소송 진행 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처분 등기를 하고 한 달 뒤에 소송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가처분이 있다는 얘기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 아니면 진행 예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처분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일반 매매로 거래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중개소에도 안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권리관계를 동결시킨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해서 A가 승소하게 되면 B의 소유권은 무효 처리가 되겠죠. 가처분도 결과가 목적 달성한 거로 보겠죠. 결과가 나왔으니까. 가처분은 뭐예요? 내가 소송 가서 판결 받을 거야. 판결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판결 받을 때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임시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를 처분 금지를 때린 거잖아요. 법원에 신청해서 승인이 허락해 준 거고. 그래서 근데 판결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목적 달성한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판결이 A가 승소하든 A가 패소하든 어떤 결과가 나오면 가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한 거로 보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저거는 소유주의 의사랑 상관없이 그냥 바로 반영이 가능한? 네네. 임시잖아요, 임시. 확정이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쨌든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로 가압류를 치거나 임시로 처분 금지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내용 보니까 신청을 했지만 기각될 수도 있는. 네. 그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서 기각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볼게요. A가 소송을 진행을 해요. A가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가처분을 걸었어요. 권리관계를 동결시키기 위해서. 근데 B가 소유권을 어리숙한 친구 C한테 넘겨요. 그러니까 C는 부동산 몰라요. 어리숙해요. 이 친구 말만 믿고 등기부도 안 봤어. 등기부를 봐도 가처분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이 가처분이 임시로 너한테 처분해도 되는 권리래 라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어쨌든 취득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A가 승소를 해요. 그러면 B의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말소 되겠죠.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요, 어쨌든 얘가 어리숙하든 아니든 얘는 어쨌든 소유권 가지고 올 때 등기부 받겠죠. 안 받으면 얘 잘못이에요. 그러면 경고 문구가 들어온 거거든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거야. 그러니까 뒤에 권리 설정하는 사람들은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유권 잃을 수도 있어. 조심해. 라고 경고 문구를 삽입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C가 이거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어쨌든 이거를 남겨둔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C는 이 소송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소유권 취득한 거로 보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자, 근데 A가 승소했죠. 그럼 C는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그렇죠. 가처분을 보고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법률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가 패소하게 되면 소유권 C는 온전하게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지만 A가 승소하게 되면 C의 소유권은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문이 나왔으니까 가처분도 지워지겠죠. 그래서 예고 등기가 없어지면서 가처분을 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재가 돼요. 가처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처분, 그러니까 그 소송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가처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임시 명령을 때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피보존 권리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소유권을 다시 뭐 원상 복구해달라, 이전해달라, 뭐 그런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건데 이거 권리관계 동결시켜 주세요. 신청한 거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주고 가처분 등기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할 거고, 근데 여기서 막는 건 뭐냐면 금지사항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 임시로 처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다 기재가 돼요. 자, 여기 보면 가처분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현 상태의 권리를 동결시키기 위한 임시처분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이 가처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한 가처분, 그리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자, 다툼에 대한 가처분은 뭐냐면 부동산에 있는 권리에 어떤 다툼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내가 소유권자인데 내 처남한테 넘겨줬는데 안 돌려줘. 그때 소송하기 전에 가처분을 거는 거야. 이런 가처분을 이제 다툼에 대한 가처분이라고 하고요. 임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가처분도 있어요. 뭐 근저당 설정 청구권 가처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처분. 이건 뭐냐면 친구가 돈을 빌려달래. 근저당 설정해 주겠대. 그래서 이제 뭐 3억 원을 주면 자기가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대요. 그래서 그날 3억 원을 입금했어요. 근데 상대편이 근저당 설정 안 해줘. 서류를 안 넘겨주는 거예요. 난 돈을 줬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줬는데 돈도 안 돌려주고 근저당 설정도 안 해줘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가서 내가 돈 빌려준 게 맞고 근저당 설정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겠죠. 근데 얘가 그 와중에 소송 진행 중에 다른 사람한테 권리관계를 넘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임시로 그걸 막아버려야 되겠죠. 그럼 가처분을 거는 거예요. 가처분을. 자, 그래서 가처분을 걸어놓고요. 내가 소송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내가 소송에서 이겨. 그러면 근저당이 설정이 되겠죠. 나의 목적은 소송의 판결의 결과로 소송에서 승소해서 근저당 설정하는 게 목적인 거니까. 내가 가처분을 설정을 해놓고요. 나중에 소송 진행해서 1년 뒤에 승소했어요. 그럼 근저당이 설정이 됐는데 근저당 설정 일자가 가처분 날짜로 소급 적용되는 거예요. 가짜라는 게 임시라는 의미가 있고 순위 확보의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처분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소유권 가져오기로 했어요. 매매 계약하고 잔금 다 치렀어. 근데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안 넘겨줘.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권리관계를 동결시키기 위해서 임시로 처분금지 명령 신청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하는 거 막아야겠죠. 가처분을 거는 거예요. 가처분을 걸고 소송 가서 내가 승소하게 되면 이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소유권 취득 날짜가 가처분 날짜로 소급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 저희가 가압류도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막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가처분도 소유권 이전하는 거를 막는 거죠. 둘이 목적이 동일해요. 그러면 언제 가압류 걸고 언제 가처분 거느냐? 가압류는 돈 받을 게 있을 때. 상대방한테 내가 어쨌든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거나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을 때, 이때 이 사람이 돈을 안 돌려줘요? 그러면 이 사람의 부동산을 경매로 넣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제 이 사람이 그 소유권을 넘길 수 있으니까 임시로 돈 받을 게 있을 때 소유권 이전을 막을 때는 가압류로 가는 거예요. 가압류. 근데 이제 금전 채권이 아닌 비금전 채권. 비금전 채권은 돈 받을 게 있는 게 아닌 거죠. 이때 내가 소유권 어떤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하고 싶을 때는 가처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부부예요. 부부예요. 근데 남편이 바람을 폈네. 그럼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헤어져야죠. 자,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의 규칙 사유로 지금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은 남편한테 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위자료 내놔. 내가 너 때문에 심리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한테 받을 금전 채권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남편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이거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게 되면 위자료 받을 길이 없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도 없다 그러면 이때
남편의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이 부동산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때 그러면 어떤 걸로 막아야 돼요? 가압류죠. 왜? 돈 받을 위자료니까. 그죠? 손해배상 비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위자료 받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살았던 아파트 마음대로 처분하지 마. 이때는 그러면 가압류로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막는 거야. 금전채권과 관련해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토지를 하나 매입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님 돈으로 매입을 했는데 명의만 남편한테 빌려줬어. 근데 지금 이혼하게 생긴 거예요. 이혼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 원상복구해야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죠. 원래 진정한 소유권자는 우리 어머님이니까 이혼하는 과정에서 네가 지금 소유권 명의 신탁한 거 다시 돌려줘. 소송 진행하는 와중에 소유권을 씨한테 넘겨버리면 안 되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막아버려야 했죠. 그럼 그때는 어떤 걸 걸어요? 가처분. 그쵸, 가처분. 그 땅은 원래 우리 엄마 거니까 명의만 네 거로 한 거니까 네 맘대로 처분하지 마. 이럴 경우에는 가처분을 거는 거예요. 가처분. 그리고 여기서 아까 가압류 걸었잖아요. 자, 위자료는 가압류를 거는 거 돈 받아야 될 돈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하잖아요. 재산 분할. 근데 이 사람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자, 근데 이 사람이 처분해버리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재산 분할을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걸어야 될까요? 가처분을 걸어야 될까요? 재산 분할은 내가 그 재산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만들어냈던 재산을 정리해서 나눠 가지는 거지 내가 받아야 될 돈은 아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럼 어떤 거 거는 거야? 가처분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자료는 가압류, 재산 분할은 가처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개 동시에 걸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남편 진짜 진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등집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